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상승하는 빨간불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그동안 외국인이 팔았던 것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지만 그래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 한숨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도주가 약세고 낙폭과대주는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0번 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점의 이명식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NHN 네, NHN을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5만 4천 원에 30%. 네, 25만 4천 원에 30%요. 어느 점을 좀 집중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이게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조금 이익이 조금 네. 저조하대요. 네,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손절가를 놓쳤는데 네, 앞으로 2분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네,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란가? 네. 이거 궁금하고 또 예를 들어서 3분기까지 가 있으면은 더 좋을란가?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매수가 회복하면서 조금은 이익 보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또 NHN은 좀 기업 내부적으로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하실 텐데 또 이명식 전문가께서 또 기업적인 측면과 또 전망,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고 손절가는 의미가 네, 없을란가?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짚어 드릴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NHN도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기업적인 측면과 또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궁금하다 하시네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25만 원대 부분까지 올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 현재 국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국면에서는 손절은 무의미하고, 현재 국면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 들어서 기관 수급도 양호한 그런 측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등 국면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분기 실적은 양호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썩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 사업부 부분이 향후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855억 원 적자를 나타냈고 일본 사업부의 경우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만큼 현재 해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NHN의 경우에는 일본 사업부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런 측면이 주가 상승 여력을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분기 실적에서 보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평균적인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 25만 원까지 계속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 2분기에는 또 여름철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PCB 부분에서 모바일 부분 쪽으로 매출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였습니다. 1분기에서도 20% 이상 모바일 부분의 성장 동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일단은 25만 원 이상의 상승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것은 기관이나 외국이나 수급 동향이 중요한데요. 현재는 기관 수급이 한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3만 원대 전후에서 바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조 지표인 MACD를 보더라도 지난 12월 달과 현재 과매도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 국면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또 다음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하창봉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종목은 코롱글로벌입니다. 매수가가 5,2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코롱글로벌의 전망적인 또 전망과 기업에 대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롱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기억에 올 초로 기억되는데 원래는 이제 코롱건설이었죠. 코롱건설이 이제 국내 도급순위 한 20위 정도 하는데 약간은 건설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한 내용을 보면 코롱 아이넷하고 코롱 비엔에스인데
이제 기존의 건설 토목 분야에서 코롱 INS IT 쪽을 좀 당겨왔고 BNS 쪽에서 무역이나 유통 부분을 좀 당겨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회사가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연초에 한 4,500원 있던 주가가 합병 기대감으로 뭐 3월달, 2월달 6,500원까지 좀 올라갔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확실한 거는 건설 부분에서 부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통이라든지 IT 쪽에서 좀 그걸 메워주면서 시장 종목 자체 회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수익은 다변화를 시도했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롱 건설의 전체 매출 비중을 보면 건설이 한 40%, 무역 쪽이 한 30%, 그리고 유통이 한 27%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매출에 큰 영향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국내 대표적인 유럽차죠 BMW 같은 경우는 외제차로 사실 코롱 쪽에서 제일 먼저 국내에 도입한 회사가 될 것 같고요. 물론 그쪽에서 자동차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인 매출 측면에서는 기여도는 조금 낮다. 하지만은 BMW 공식 지정 판매점을 코롱 글로벌에서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한 4,740원 우리 투자가분이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 내려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목 건설 쪽에서는 답이 없는 거죠. 사실 뭐 코롱 건설 같은 경우도 중앙고속도로에서도 공사를 참여했었고 국내 토목이나 플랜트 좀 비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큰 영향이 없다 보니까 과거 한 4년 동안 솔직히 주가 한 4,500원 정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연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롱 아이넷과 코롱 BNS의 합병 효과가 바로 시장에 부각되면서 6,5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 다시 이제 차익자를 내려오고 있는 거는 합병에 따른 기대감 시너지가 사그라들면서 사실은 좀 내려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주가가 조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기존에 합병 전에 4,500원대 상당 기간 있었던 그 주가로는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왜? 지금 단순하게 6,500원 정도 합병 기대감을 오른 거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뿐이지 회사 전체가 턴어라운드하고 체질이 개선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점수를 주겠습니다. 오늘 모 증권사에서 코롱 글로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리포트도 내고 있는 만큼 일단은 가격적인 하락 부담은 좀 없지 않나. 지금 조금 빠지는 거는 워낙 거래 대금이 좀 작습니다. 오늘도 보면 2억 6천만 원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약간 작은 세력이 좀 내려온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의견은 조금 더 보유를 해주시고 다만 약간 안타까운 거는 이것이 1, 2월 달처럼 급반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본의 아니게 조금 중장기 종목으로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루하지만 조금 더 가져가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고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3910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가 57,400원에 비중이 60%인데요. 최근 셀트리온은 그 주가 등락폭이 큽니다. 상한가도 기록했었고 오늘은 2% 상승하면서 43,900원 대장주 체면을 차리고 있긴 한데요. 이명식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그 뭐 셀트리온의 경우는 그 CEO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공매도 세력을 초토화시켰는데 일단은 아무리 그 주가가 주가 그 진작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한 이후 계속해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주가가 한 5만 원대 전후에서 4만 원대 전후에서 일단 안정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은 눌림목 조정이 전개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났다시피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서는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5월 말에서 그 6월 초 관절염 이쪽 그 바이오 제네릭 부분에 대한 그 품목 허가가 나타날 경우는 하반기에는 더욱더 매출 신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고공권에서 변동성이 큰 상황이긴 하지만 45,000원대 전후에서는 일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만약에 한 번 더 내려온다 하면은 오히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셀트리온의 경우 그 우려했던 수급 부분과 그 다음에 펀더멘탈 부분이 해소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급등했던 그러한 그 이격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다소 그 높은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투자 비중도 그 과도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5만 원대를 그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계속 보유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명식 전문가의 조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상당히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세요?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 하고요. 예. 네오 피델리티를 갖고 있는데, 네. 네오 피델리티는 왠지 제 마음에 걱정은 안 되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네. 한 나흘 동안 거의 뭐 합치면 뭐 한가 칠 정도로 빠졌어요. 네, 그러네요. 지금 많이 좀 빠지고 있었는데. 예, 예. 오늘은 다행히도 1.6%좀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5,300원이고요. 네. 그 세 번에 걸쳐서 매수한 거고요. 예. 그리고 30% 갖고 있어요. 네, 15,300원에 30% 들고 계시고 좀 분할 네네. 매수를 하셨구나. 어떤 네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니, 적어도 그냥 뭐 15,300원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은 제가 지금 있거든요. 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 이게 최저로 빠졌을 때는 막 네. 800원까지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 매수 가격까지는 별 무리 없는 시기가 언제쯤 될래나 하는 게 궁금해서요. 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생각도 있으시니까 저희가 그 점 좀 유의점 있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네오피델리티도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희가 좀 시간이 남는다면 같이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정본 팀장님, 일진 머티리얼즈 상담 도와주시죠. 네,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말씀입니다. 우리 투자가분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한 4, 5일 연속 사실 외국인 매도가 좀 부담이 되면서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국내 보면은 그 기업명을 잘 보면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알 수가 있겠죠. 뭐 일진 머티리얼즈 그러면 일진 그룹에 있는 머티리얼즈니까 소재 업종입니다. 소재라 그러면 이제 기초 소재라 보면 좋을 것 같죠. 뭐 OCI가 있으면 OCI 머티리얼즈 있는 것처럼 같은 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사실 뭐 어떤 그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회사입니다. 일렉포일 시장이라 그래가지고요. 국내 하면 세계적으로 점유율 그 1위를 만드는데 일렉포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황산구리 용액 같은 걸 분해해가지고 얇은 구리막을 말하는데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 전자제품 스마트 기계도 들어가고 또 전기차 쪽에도 들어가고 사실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국내에서 사실 2차 전지용 일렉포일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사실 일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의외로 이런 기대감과는 달리 조금 약간 지지부진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왜 그러냐면은 소재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방산업이 잘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스마트 기기 쪽에 들어가는 PCB 쪽도 많이 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또 전기차 EV 전기차라 그러죠.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일렉포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사실 전기차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뭐 대부분의 투자가분들이 느끼겠지만은 기대감만 살아있지 실수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PCB 일렉포일 쪽에서 조금 선방해 준 거를 약간 전기 쪽에서는 까먹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안 나는데 왜 까먹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고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R&D 비용이라든지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매출 잠시 고가를 가져간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한 300억 정도 2010년도 벌었다가 또 2011년도는 한 150억 정도로 줄어들었고 올해도 매출 이익 영업이익 전망치가 조금 낮습니다. 한 200억 정도. 작년보다 조금 좋습니다만은 2010년도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작년 11월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은 일단 보유인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종목은 그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화면에서 보실 때 가운데 있는 것이 외국인인데 정확하게 이번 주 접어들어서 어제가 클라이막스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한 18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왜 팔았을까요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뭐 지금은 이 종목에 어떤 안 좋은 시그널이 있었던 것보다는 시장이 지금 외국인이 매도 스탠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동시다발적으로 좀 팔았지 않나 보겠고요.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바로 이틀 전으로 주가를 좀 회귀하게 되면은 주가가 13,500원 그러니까 지난 4월 12일 날 박스권 하단에 왔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약간 단기적인 투자를 하든 장기적인 투자를 하든 바로 다음날 주가가 13,000이 있다라면서 바로 투매 양상으로 물량을 정리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수급 공백이 만들어낸 14,000원 밑에서의 그 가격 급락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투자 전략줄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재업종은 딱
정말 주가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향후에 투자하실 때는 일단 좀 기다리시면은 뭐 올라는 올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많이 걸 것 같고요. 투자하실 때는 저는 웬만해서는 뭐 지금 이제 물려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못 하겠습니다만은 소재 업종은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자. 소재라는 거는 종목 중에서 머티리얼즈 들어가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 무슨 쌍용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은 회사는 좋은데 주가는 재미없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향후 투자에는 조금 더 다른 투자가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창모 팀장님 네오피델리티도 잠깐 봐주시죠. 네오피델리티는 솔직히 모르는 회사입니다. 바로 인정한 모르는 회사인데 네. 지금 잠깐 보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모르는 회사니까 저는 솔직하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만 접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모르지만은 잘 움직이는 걸 보니까 시가총액이 250억짜리고 자본금이 40억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뭐 1억 이상 이하의 작은 종목을 보니까 글쎄요 차트로만 잠깐 접근하면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봤을 땐 2월 중순 정도에 3,000원 정도 하면 상한가를 형성한 이후에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주가가 좀 견고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약간 하락 파동입니다. 테크니컬 분석으로는 사실 이건 헤드 앤 숄더라 그래서요. 여기가 이제 머리가 있고 이쪽이 어깨가 있겠죠. 왼쪽 어깨가 푹 처졌죠. 처졌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 신호인데 거래량이 워낙 작고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약간 보유해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887번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이 농우바이오고요. 매수가가 14,65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임혁시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주시죠. 네. 그 농업바이오의 경우에는 뭐 가치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최대 그 채소 그 종자 그 기업이고요. 미국과 중국, 중국의 경우에는 뭐 앞으로 FTA 체결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IT 자동차 시장을 개방을 하고 농산물 시장을 우리나라가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그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종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뭐 그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최대 수혜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농업바이오의 경우 그 종자 산업, 핵심 산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뭐 최근 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2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만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일단은 뭐 농업바이오의 경우 시장 점유율 1위 부분, 그 다음에 안정적인 그런 매출 구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약간 이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그 우리나라 그 마켓쉐어 점유율 1위라는 그런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인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거래량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 아닌 이상 이 종목을 그 장기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치 투자 위주로 하신다면은 계속해서 뭐 중기적으로 일단 보유해 나가시고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일부 물량을 정리해서 교체 매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주가도 그렇고 보조지표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바닥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미진하긴 하지만 기간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창모 팀장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종목이 동성제약입니다. 매수가가 2,870원, 30%인데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48%는 상승한 기업인데요. 하창모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동성제약 그러면 제일 먼저 네. 떠오르는 게 정로환이죠. 예, 정로환 뭐 근익 정장제라 그러니 그게 좀 떠오르고 또 요새 조금 인기 있는 것이 보니까 저도 가끔 광고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버블비라 그래가지고 그 여성용이 아니고요. 염색제인데 그 거품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염색제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뭐 저도 머리가 잠깐 흰머리가 날라 그러는데 한번 써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연모제 관련해서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가미가 됐고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보통 제약회사들이 사실 다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열악하다는 것이 이제 보통 거의 대부분이 연구 비용이 많이 비싸고 단가가 낮고 또 뭐 언론에서 계속 제기되는 리베이트 이런 것 때문에 고정비,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한데 그런 와중에도 작년도 우리 20%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약간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약간 지금 최근에 뭐 3,000원까지 갔다가 빠진 거는 조금 그 영향이 있는데 약간 시장이 조금 빠진 것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뭐라 그랬죠? 버블비를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면은
버블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인터넷 그 제가 광고를 한번 캡처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텔레비전 제품에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성 연예인이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 있고 지금 현재 사실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존의 정로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버블리 효과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훈풍을 걸어놓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은 확인 안 됐습니다. 예, 차트 보면서 잠깐 추가 전략 설명드리면요. 근데 이 주식은 가만히 그림을 보고 있으면 요거는 실적도 맞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세력이 주가를 좀 핸들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항상 주가가 보통 본질 가치만큼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특정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를 올리게 되는데 그럼 자체가 사실 1월 초순에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이렇게 상한가를 몇 번 형성하고 나서 그 상한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2,000원 가격을 지지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3개월 꾸준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주 세력이 주식을 가져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4월 말에 5월 말에 5월 초가 될 것 같네요. 한번 이렇게 가격 흐름을 준 거는 일단 꾸준하게 매수했던 세력들이 일정 부분 주가를 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3,000원 밑에 정도의 지난주에 가만히 있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는 것은 여기서 또 분할 매수로 들어갔던 세력들이 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말씀드리겠고 투자 전략은 이 종목은 제가 보니까 약간 다시 반등 가능성 열어둡니다. 뭐 테크니컬 분석도 맞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것이 바로 끝났다 생각할 땐 주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데 일단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500원 정도에서는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것이고요. 하필이면 투자 의견이 우리 투자가분이 매수하신 2,870원이 딱 사실은 그 목입니다. 목 라인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구간인데 그 정도 위치에서 사실 추가 반등에 실패한다면 사실 주가는 다시 한번 1월 달에 이렇게 급등했던 세력들이 중간 라인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요. 최소한 우리 투자가분이 하필이면 매수가입니다. 예, 2,800, 2,900원 정도에 왔을 때 일단은 주가 상승이 약하다면 다 전략 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돌파한다 그랬을 때는 한 50% 정도만 차익 거래 청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한번 기다려보자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포스코 엠텍이요. 네, 포스코 엠텍을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7,500원에 매수했어요. 네, 7,500원에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80%요. 80%요. 네.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까요?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인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예, 지금 3일째, 지금 3, 4일째 계속 떨어지니까 네, 저희가 이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래서 상담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했으면 괜찮을까 싶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희 포스코 계열사가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손절가, 목표가 전반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영식 전문가님, 포스코 엠텍 80%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재무 구조가 상당히 우려하는 회사이고요. 예. 모기업인 그 포스코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매출이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포스코의 경우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관련 그 일부 계열사들의 경우 과도한 그 모기업에 대한 혜택, 이러한 것들이 그 불확실성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소재업 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투자 비중이 과도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7,000원대 전후에서 일단 물량을 한 50% 이상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은 그 포스코 엠텍의 그 재무 구조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우려하지만은 주당 그 EPS가 작년도 대비 그 올해까지는 한 30-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주가는 선반영되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거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액면분할 효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매수하신 가격대 7,500원까지 오신다면은 그때는 일단은 더 그 투자 비중을 줄여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태여 포스코 엠텍 계속 투자하신다면은 대체 종목으로
그 포스코 같은 그 계열사 중에서 포스코 ICT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포스코 엠텍의 뒤를 이어 포스코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 성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일단은 뭐 교체 매매하는 것도 고려 대상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발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강타하자 정부는 비상대책 재점검을 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한국 경제가 외풍을 견딜 만큼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상황이 급변하면 시장 안전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주식 채권 외환 시장의 자금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면서 엄격한 수준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를 테스트하고 차입금 만기 일정 등을 고려해 충분한 수준의 외화 유동성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작년 10월 한국, 중국, 한국, 일본 통화스와프 체결 등 선제 조치로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대내외 평가는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유로존 재정 위기가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인 만큼 사태 전개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광우병 발병과 수산물 가격 상승, 의무휴업 실시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4월 대형마트의 매출은 지난해 4월보다 2.4%, 백화점 판매는 3.4% 각각 감소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주 5일째 수업에 따라 아웃도어와 스포츠용품 판매는 신장됐지만 높은 평균 기온과 윤달의 영향으로 의류와 가전제품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스포츠 부문을 제외한 가전, 잡화, 식품, 의류 등 상품군 대부분의 매출이 저조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장시간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9.5% 인상과 버스 감차 계획 철회를 주장했으나 사측은 임금 동결로 맞서면서 의견 차이를 좁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파업 돌입 시점인 내일 새벽 4시까지 막판 교섭을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노사 자율 타결을 압박하는 반면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서울포럼 2012가 어제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서울포럼은 한류 글로벌 경제를 품다를 주제로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 대거 패널로 참석해 오늘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류를 지속적인 국가발전 동력으로 삼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산업 전반에서 한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한류의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서울포럼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이번 포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개막식 기조연설사로 나선 마케팅의 대부 잭 트라우트 앤 파트너스 대표는 한류 확산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과 문화를 조화시켜 문화 한류와 경제 한류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조연설 후에는 신재윤 기획재정부 차관과 시소아트, 시리아트 캄보디아 국왕고문장관 등이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을 주제로 특별 대담도 열었습니다. 신 차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가 경제 한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 개도국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시소와트 장관은 한국의 조건 없는 투자와 지원에 킬링필드에 희망이 생겼으며 앞으로는 교육 부문에 대한 노하우도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유명 인사들과 특별 초청된 대학생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류 아이콘으로 떠오른 걸그룹 티아라가 개막 축하 공연을 할 때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는 등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고 기조연설과 특별대담 때는 빼곡히 메모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강연을 녹음하는 등 열띤 학구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생을 한식 문화로 알리기에 매진해온 조태권 광주호 회장의 조언을 받아 마련한
포럼 이틀째인 오늘은 경제금융, 산업, 문화 등 3가지 섹션별로 에릭 메스킨 하버드대 교수, 올리베에로 토스카니 대표, 이상봉 디자이너 등이 패널로 나서 한류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읍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신 두 분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오는 19일이죠. 양순모 전문가가 나성호 전문가가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